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미적분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도함수 활용 드디어 마지막 파트예요. 그래서 자, 속도와 가속도 부분은 우리가 수토에서 배웠던 적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거기서 약간의 내용이 추가되는 거고요. 이 미적분 파트에서는 벡터를 다루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내용이 많이 축소되고 약간 공식에 대입하는 과정으로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약간 부담감을 조금 줄이시고 자, 잘 따라오면 될 것 같아요. 자, 드디어 자, 도함수의 활용 마지막 파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속도와 가속도를 먼저 배웠을 때 우리가 수토 과정에서는 첫 번째 뭐를 먼저 배웠냐면요. 자, 수직선 위에서 운동하는 것만 배웠어요. 수직선 위에서의 운동이죠. 수직선 위에서 운동한다. 그래서 자, 여기를 이렇게 X축으로 설정했다고 쳤을 때 자, 여기 위에 있는 점이 오른쪽 왼쪽으로 시간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 시간 t에 대한 위치의 변화. 그쵸? 시간에 따른 위치를 나타내 줄 때 우리가 쓰고 있는 변수 자체가 바로 X축 뭐밖에 안 나옵니까? 하나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수직선 위에서의 운동은 자, 변수, 시간에 따른 변화. 이 변수 값이 몇 개로? 한 개 값이다 라는 거예요. X값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i를 이 x라는 좌표가 t에 대해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이 i를 시간에 따른 x의 위치다라고 표현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랬을 때 자, 어떻게 돼요? 이 i를 한번 어떻게 하면 미분을 하면 그쵸? 자, dx, 자, dt 자, 이 x라는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우리는 그 i가 뭐가 된다라고 배웠었어요. 속도, 즉 vt가 된다라고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걸 한 번 더 미분했다면 뭐예요? d제곱 x의 자, dt의 제곱이다 라고 한다고 치면 지금으로 따지면 이 위치 그래프의 입장에서는 얘가 이계도함수가 될 거고요. 자, 이 속도의 입장에서는 이 i가 도함수가 될 거예요.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한다 라는 의미는 속도, 이 i를 다르게 표현한다 그럼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i는 자,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 가속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가속도다. 자, 이렇게 썼던 거 기억나시죠? 자, 이거는 이미 우리가 언제 배웠던 것들입니까? 이미 수토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뭐랑 뭐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속도 값과 그 다음에 속력의 값을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랬을 때, 자, 속도는 뭐를 갖고 있어요? 자, 이 i는 자, 첫 번째 크기도 갖고 있지만 두 번째 무엇도 갖고 있는 i예요. 방향도 갖고 있는 i예요. 그쵸? 그래서 내가 만약에 시작점을 자, 0에서부터 출발했어요. 그랬을 때 한 3초가 지났을 때 나는 자, 3의 위치에 가 있다가 자, 4초쯤 무렵에 왼쪽으로 한 칸 가서 나는 2의 위치에 갔다라고 했다고 쳐볼게요. 그랬을 때 자, 나는 양의 방향으로 진행할 때의 속도 값을 양수라고 둔다면 이번에는 방향을 바꿔서 음의 방향으로 가게 됐을 때 속도는 마이너스를 붙이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여기서 속도가 마이너스라는 것을 붙인다는 의미는 크기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를 나타낸 것이다? 방향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거다라는 거였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자, 예전에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가 t축이고요. 여기를 xt 이렇게 두겠습니다. 여기가 xt이다.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가 있는데요. 이 i를 제가 이런 식으로 놨다고 쳐볼게요. 이랬을 때, 자, 여기라는 점의 좌표를 t1이라고 두고 여기에 점의 좌표를 t2라고 뒀을 때, 그쵸? 자, 이 i는 위치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 i의 입장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값이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값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속도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값이 속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 이때의 속도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자라고 얘기를 하면 t1을 기준으로 왼쪽을 접선을 그었다고 치면 모두 다 값이 뭐인 거야? 양의 값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i는 플러스 방향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i를 보면 이 i 위치 값을 보면 다 모두 양의 방향으로 위치가 흘러가고 있는 거 느껴지시죠? 근데 그러다가 이 지점에서 자, 미분계수가 0인 거예요. 자, 그 얘기는 속도 값이 0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때의 접선의 기울기를 확인해 봤더니 여기까지 접선의 기울기가 뭐였습니까? 음수였습니다. 그러면 t1부터 t2까지는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봐봐요. 얘는 자 0에서부터 위로 진행을 하다가 다시 어떻게 자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라는 말의 의미는 방향을 바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아, 이 t1의 지점에서 방향을 어떻게 됐다? 바꿨다.
방향을 바꾼 거예요. 그쵸? 그 아이를 나타내 주는 것이 속도의 값 자체가 플러스 값에서 무슨 값으로 마이너스 값으로 이동했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방향을 말해준다라는 말의 의미는 자, 속도의 뭐를 말해주는 것이다? 부호를 가진다라는 의미인데 플러스랑 마이너스의 의미를 통해서 속도값이 커졌다, 작았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다라는 거였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속력은 이 제목에서 또 알 수 있는 것처럼 힘력자예요. 아, 얘는 뭐만 존재하는 거야? 빠르기. 그쵸? 크기 값만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무슨 값만 존재하게 되나? 양의 값만 존재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속력을 표현을 할 때, 자, 이 속력은 어떻게 해주는 거죠? VT. 속도 있죠? 이 속도에, 자, 뭐를 없앤, 부호를 없앤 절대값의 개념이다 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 이게 바로 언제 배웠었던, 자, 수토 과정에서 배웠던, 자, 뭐인 거예요? 위치, 그 다음에 속도, 그 다음에 가속도, 그 다음에 속력과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표였다라는 거죠. 이거는 당연히 여러분이 전제를 깔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자, 이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이번에는 수직선 위에서 운동을 좌표 평면에서 운동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 미적분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좌표 평면에서의 운동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여기에 좌표 평면에서의 운동. 자, 좌표 평면에서의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기는 수직선 위에서의 운동이었기 때문에 자, 축이 하나밖에 없어요. X축, Y축, 즉 오른쪽, 왼쪽으로만 움직이거나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변수가 하나만 존재하는 그런 운동에 대해서 배웠다면 자, 이 아이는 좌표 평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X축이 있고 여기가 Y축이 있다라고 치면 이 좌표 평면상을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해하면 조금 빠를 것 같으냐면 여러분 이제 뭐 바둑판 같은 거 있죠. 바둑판에서 장기를 들 때 자, 장기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왼쪽으로 움직이고 앞으로 움직이고 뒤로 움직이죠. 그 아이는 변수가 오른쪽 왼쪽을 움직이는 것과 앞과 뒤를 움직이는 자, 두 가지의 변수로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움직임을 갖고 좌표 평면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 좌표 평면에서의 운동은 자, 변수가 몇 개가 될 것이다, 두 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X, Y 이 두 아이가 다 따로따로 나름 움직이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아이가 이렇게 된 아이가 있다고 쳐볼게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여기 위에 점 P를 일단 놔볼게요. 이 P라는 아이가 이제 X, Y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자, 이 아이가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X, Y가 이쪽에다 수선의 발을 떨어뜨리면 이 아이는 X, 0이 될 거고요. 이쪽에서 이 Y축 방면으로 수선의 발을 떨어뜨리면 여기가 이제 0, Y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좌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이 X하고 Y가 각각 독립적으로 움직입니다. 독립적인 변수예요. 즉 각각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래서 X는 X 단독으로 생각할 수 있고 Y는 Y 단독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른쪽으로 두 칸을 가고 앞으로 한 칸을 갈 건데요. 그때 X축으로 2칸만큼 Y축으로 1칸만큼 움직이긴 한 거지만 X축으로 두 칸을 갔다고 해서 Y축으로 움직이는 방향에 영향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를 분석할 때는 어떻게 따질 수 있다? 아, 그냥 이 아이를 분석할 때는 X 따로 Y 따로를 자, 따로따로 개념으로 보셔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수직선 위에서 운동은 알고 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수선의 발을 떨어뜨렸을 때 이 아이도 이 X축이라는 수직선 위에서 움직이는 위치다라고 보자는 거예요. 시간에 따른. 그러면 이 위치를 XT, 시간에 따른 위치다. 그 다음에 얘도 이거 자체를 보면은 수직으로 움직이는 수직선인 거죠. 수직선. 얘도 직선인 거거든요. 이 아이도 어떻게 되는 거야? 위치다라고 보자 이거죠. 시간에 따른, 그래서 YT다 이렇게 둘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아, 이 X하고 Y는 그 지점에서 무슨 값을 나타내주는 거다. 위치를 나타내주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두 개의 수직선 위에서 움직이는 아이들을 자, 어떻게 좌표 평면 위에 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쌍을 지어서. 아,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요, 자,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을 속도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X, 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아이를 따로 미분하고 여기를 따로 미분하면 그때 그 아이가 바로 뭐가 될까요? 자, 이 좌표 평면을 움직이는 자, 속도가 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맞습니다. 그쵸? 자, 뭐가 되는 거냐면 나는 여기서 속도를 알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자, 이 i를 어떻게 하는 거야? 미분하는 거죠. x 프라임 t. 오케이? 그 다음에 이 i도 어떻게 되는 거야? y 프라임 t. 이렇게 미분한 i들을 각각 좌표로 나타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각각의 수직선 위의 운동인 거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각각 미분해서 이렇게 표현해주면 된다. 이게 바로 좌표 평면에서의 운동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자, 이건 거야. 내가 만약에 이 지점에서 결국 뭐를 긋는 거랑 똑같아요. 자, 접선을 긋는 거랑 똑같은 건데 내가 이렇게 얘랑 접하는 이쪽 방향으로 이 아이가 흘러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흘러가는 이 방향, 이 아이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속도인 겁니다. 똑같아요. 접선의 의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아이가 바로 속도가 되는 거고요. 표현을 할 때는 각각을 미분해서 이렇게 좌표 평면 위에 올려놓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자 생각을 해볼게요. 이 아이를 다시 한번 잠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가속도는 이 아이를 또 한번 미분하고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아이를 또 한번 미분하면 되는 거니까 이것도 한번 써볼까요? 여기에서 그러면 난 AT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아이를 X2'T 하시면 되겠죠. 이계도함수를 구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Y2'T 하면 각각의 나름의 수직선 위에 있는 점들을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면 그 아이가 가속도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수투에 있는 수직선에서 운동을 그대로 끌고 오시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자, 속력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라는 거야. 속력이라는 것은 속도의 절대값인데요. 이때는 이건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하면 자, 제가 이렇게 여기가 X축이 있고 Y축이 있어요. 여기 위에 점이 있다. P가 있어요. 여기 위에 있는 점이 다시 한번 X1이고 여기가 Y1이었다. 그때 내가 이 아이가 이렇게 움직이는 아이가 있었다고 쳤을 때 나는 이 지점에서 이렇게 얘는 이쪽 방향으로 흘러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아이 자체가 속도가 되는 거거든요. 이 속도를 벡터를 하시는 분들은 접벡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이 중에서는 자 뭐예요? 기하를 배우지 않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벡터의 의미를 모르는데 자, 접하는 지점에서 움직이는 것이 접벡터인데 자, 벡터라는 것 자체도요, 크기도 갖고 있고 뭐도 갖고 있냐면 방향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완벽합니다. 속도를 나타내주는 게 바로 벡터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벡터를 못 배우는 사람들은 모르셔도 됩니다. 그랬을 때 자, 우리가 여기 앞에서 그거 한 적 있었죠. 이 지점에서의 내가 미분계수를 따져주고 싶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되냐면요, 내가 이 아이가 속도다 라고 얘기하면 속도의 크기, 속도의 크기를 우리가 속력이라고 하는 거고요. 내가 이렇게 접벡터를 그렸을 때 나 이만큼의 길이 있죠. 이 길이를 뭐라고 한다? 속력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벡터를 배우지 않는 아이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이 정도를 어쩔 수 없이 외우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벡터를 배우는 사람들은 아시죠? 우리가 이제 A라는 벡터가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치면 이만큼의 길이를 뭐라고 해요? 벡터의 크기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거든요. 그 벡터의 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속력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뭐만을 갖고 있으니까요. 자, 방향을 없애고 뭐예요? 크기만이 존재하게끔 잡았기 때문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 그럼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배워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X축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 흘러갔어. 그럼 이만큼은 뭐가 되는 거야? X 증가량이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만큼은 뭐가 되는 거야? 이만큼 Y가 변화했어. 여기가 Y 증가량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Y를 피타고라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이제 속력이란 여기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기 때문에 루트 이걸 써주시고 자, 델타 X의 뭐 제곱 더하기 뭐다? 델타 Y의 제곱이다 라고 써줄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쵸? 아, 델타 X의 제곱 더하기 뭐야? 델타 Y의 제곱이다 라고 써줄 수 있을 거란 얘기인 거죠. 그쵸? 근데 자, 이 아이는 접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 델타 X가 거의 미세하게 뭐에 가까워져 갈 거예요? 0에 가까워져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내 눈에는 되게 크게 보이지만 자, 내가 이 지점에서 그쵸? 내가 만약에 이 지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었다고 치면 자, 이렇게 그었다고 치면 이 아이는 사실은 이웃하는 두 부분이 거의 어때요? 차이가 없는 두 지점을 연결한 거라고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미분의 개념이거든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둔다고 치면 자, 여기에 X 증가량인데 이 X 증가량이 미세하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자, 델타 x인데 이 델타 x가 거의 0에 해당하는 그만큼의 증가량이다라고 한다면 이 아이가 바로 뭐인 거예요? 자, dx, x라는 아이를 시간에 따라서 미세하게 미분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이가 되는 거죠.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얘가 dt, dx, 이건 x 증가량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자, dx, dt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죠? 자, y의 증가량은 또 시간에 따른 y의 증가량인 거니까 뭐가 되는 거야? dy, dt의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속력을 자, 나는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다. 원래 뭐인 거야? 여기 제곱 더하기 여기 제곱해서 여기 부분을 말해주는 건데 자, 이 아이가 x 증가량을 말하는 거거든요. 무엇에 따른? 시간에 따른. 시간이 흘러갈 때 나는 여기서부터 이만큼 흘러갔어 라는 거죠. 시간에 따른 뭐의 증가량? 위치의 증가량이라는 것은 뭐예요? 위치의 증가량. 시간에 따른 위치의 증가량.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속도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 X축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한 속도를 쓰시고 그쵸?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흘러가는 이 아이도 어떻게 쓰는 거야? 속도를 쓰라 이건 거죠. 맞습니까? 이 말과 이 말의 의미는 같은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를 구할 수 있다? 속력까지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벡터를 여러분이 말씀드렸지만 그 내신의 교과과정 아니 수능의 교과과정에서 빠져서 이과생이라고 해서 모두 벡터를 배우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어느 정도는 아 그렇구나 이렇게 풀라는 얘기구나 약간 외우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자 여러분 페이지를 보시면 자 문제를 통해서 잠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그러면 463번 보도록 할게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에서의 위치가 X가 얘는 수직선 운동이네요. T제곱 더하기 2L은 T예요. 얘는 이제 변수가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는 변수가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우리가 수투 시간에 배웠던 이 내용이다 라고 보시는 것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런 상태에서 1번 T가 3에서의 자 속도랑 뭐를 구하세요? 가속도를 구하세요 라는 거니까 여러분 기술적으로 자 도함수랑 이계도함수 구해주세요 라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럼 구해봅시다. 자 VT부터 먼저 구해주면 한번 미분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2T 더하기 2의 자 T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자 1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V 3을 집어넣는 거니까 답은 뭐인 거야? 6 더하기 뭐다? 3분의 2다. 그러면 3분의 20 이게 답이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자 AT를 또 한번 해볼게요. 이 아이를 한 번 더 미분하면 여기는 2가 그대로 갈 거고요. 얘는 2는 그대로 써주시고 얘는 뭐인 거예요? 앞에 거 미분하는 거를 이거를 자 T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쓴다고 치면 그쵸? 자 이 아이를 정리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면 자 앞에 마이너스 1은 오는 거니까 뭐로 바꿀까요? 마이너스 2로 바꿀게요. 그쵸? 자 마이너스 2에 그 다음에 T의 뭐다? 마이너스 2제곱이에요 라고 쓸 수 있으니까 이 아이는 2에 빼기 t제곱분의 2예요.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것은 t가 3일 때니까 2 빼기 9분의 2인 거니까 9, 2, 18, 9분의 16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답은 3분의 20하고 9분의 16 맞네요.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P의 가속도가 0일 때의 점 P의 위치인 거네요. 그러면 가속도 값은 우리가 이미 구해놨어요. 여기가 2로 묶어준다고 치면 1 마이너스 뭐예요? t제곱분의 1인데 얘가 0이 되고 싶대요. 그 순간에 t값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는 자 이는 없애겠습니다. 양변 나눠줄게요. t제곱분의 t제곱 빼기 1이라서 자 이 아이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지점을 찾으면 되는데 그때 t는 시간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밖에 안 된다? 1밖에 안 된다. 그러면 t가 1일 때의 위치값 x값을 묻고 있는 거기 때문에 x는 1 더하기 2ln 1이기 때문에 답은 뭐다? 1이다. 그 시간이 t가 1초일 때 위치는 뭐가 된다? 1이 된다 라고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어서 자 몇 번? 자 유형 4번 467번 진행하도록 할게요. 잠깐 칠판 좀 지우고 오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문제 한번 계속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467번 볼게요.
좌표 평면 위에 점 P가 있대요. 자, 이번에도 여전히 좌표 평면이네요. 자, 변수가 두 개가 존재할 겁니다. 그때 위치가 X 따로 Y 따로 볼 필요가 있다 그랬죠. 이 X도 따로따로 수직선 위에 점이라고 생각하시고 여기도 수직선 위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수트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그대로 적용하셔라 라고 얘기를 썼습니다. 그랬을 때 T가 2초일 때의 VT 값하고 그 다음에 그때의 속력, 그죠? 속도의 크기를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한 거네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자, 일단 VT를 구하라는 것은 각각을 X는 X대로 Y는 Y대로 따로따로 미분하세요 라는 의미일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미분하면 여기는 6T가 되는 거고요. 얘는요 2T제곱 빼기 4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속도예요. 근데 T가 뭐일 때를 물어봤어요? 2일 때를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는 12, 2, 2는 4, 2, 8, 12, 4 이렇게 되겠네요. 맞아요? 그러면은 속도의 크기, 즉 속력 값은 여기다가 루트 씌워서 각각을 제곱하면 되는 거니까 144 더하기 4, 4, 16 해서 루트 뭐가 되는 거예요? 160이 되네요. 그러면 4 루트 뭐다? 10이다 라고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쵸? 이렇게 빠르게 푸시면 돼요.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또 T가 2일 때 가속도를 구하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자, 마지막 마찬가지로 이 AT, 이계도함수인 거죠. 누구 입장에서? 위치 입장에서는 이계도함수고 속도 입장에서는 그냥 도함수가 되겠죠. 그럼 이 I는 자, 6이 되는 거고 얘는 뭐가 된다? 4T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 I가 T가 몇 초일 때? 2일 때니까 6,8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AT에 뭐를 물어봤다? 크기를 물어봤다 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마찬가지 루트 66에 36, 88이 64니까 루트 100 해서 가속도의 크기는 뭐다? 10이에요 라고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겨서 47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표 평면 위에 P가 있어요. 그리고 위치랑 자, X좌표, Y좌표 따로 줬네요. 그랬을 때 P의 속력이 최고가 되고 싶대요. 속력이 최고일 때 위치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속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속도를 먼저 구해야 되니까요. VT는 자, 뭐인 거예요? 자, 2,4 빼기 몇 T? 4T 이렇게 될 거고요. 자, VT의 절대값을 구하셔야 되는 거니까 자, 루트 얘는 2는 4 더하기 4, 4, 16 빼기 4, 2, 8, 8이 16T 더하기 4, 4, 16T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그쵸? 그러면 얘는 엄연히 무슨 함수인가요? 2차 함수인 거죠. 루트 안에. 그러면 16T의 제곱 빼기 16T 더하기 뭐다? 20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일단 이 안의 값이 최소가 되면 전체 값도 최소가 될 거예요. 혹은 이 전체 값이 최대가 되면 그쵸? 전체 값도 어떻게 됐다? 최대가 될 거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그러면 자, 요 아이가 자, 좌표 평면 위에서의 P의 속력이 최고일 때, 최소, 그쵸? 지금 최고가 되면 안 되거든요. 지금 왜냐, 아래로 볼록이어가지고, 제가 잘못 썼었네요. 최소가 되네요. 속력이 최소가 될 때, 가장 작을 때니까, 요 안에가 이제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무슨 값이 존재할 거예요? 최소 값이 존재할 거거든요. 그때, 자, 이 아이의 꼭지점을 구하는 방법도 좋은데요. 이 지점에서 미분계수가 0인 거죠. 그럼 이 안에 있는 아이를 한 번 더 미분하세요. 그랬을 때, 16t 빼기 16이 딱 0이 되는 t 값을 구하면 되는데 이 지점이 바로 t가 뭐일 때예요? 1일 때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t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얘가 없어지면서 최소의 속력은 루트 20 값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그때의 위치 값을 물어본 거니까 t에다가 뭐를 집어넣어라. 1을 집어넣으면 이 아이의 위치는 자, 2, 뭐가 된다? 2라는 위치에 있을 겁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지금 보충 문제라고 넣어놨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너무 너무 이제 뭐예요? 공식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서 속력은 그냥 점 구해가지고 뭐 피타고라스 쓰면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응용 문제가 있으면은 조금 좀 허덕허덕거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의미를 파악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기출 문제 중에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문제 밑에다가 자 쓰셔서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 말이 뭐냐면 지면과 45도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t초의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그랬을 때 이 아이가 최고 높이에서의 속력을 구하라.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그 시간에서의 속력값을 구하세요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조금 이해를 좀 하기 위해서 여기 부분을 좀 지워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를 잠깐 지우고 그림을 통해서 좀 이해를 좀 해봅시다. 자, 여기를 지운 상태에서 자 보겠습니다. 이 말은 이런 의미가 될 거예요. 저는 이렇게 여기가 X축이고 여기를 Y축으로 이렇게 뒀다고 칩시다.
자, 이렇게 둔 상태에서 이 아이가 지면에서 45도 방향으로 던졌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바둑알이었다고 치면 여기서 이렇게 툭 하고 이렇게 쭉 하고 올라가게끔 그렸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랬을 때 이 아이는 45도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45도. 라는 건 이제 기울기 값이 1일 거예요. 그쵸? 이런 방향으로 던졌대요. 이렇게 던졌다고 치면 쭉 하고 올라가다가 어떻게 될 거예요? 언젠간 이렇게 내려오게 될 거예요. 맞죠? 왜요? 어쨌든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는 것은 자, 쭉 올라가다가 멈추는 순간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 아이가 요 아이의 좌표를 생각하면 이 아이가 딱 뭐 하는 순간, 멈추는 순간이 있겠구나라는 거거든요. 그럼 자, 이걸 생각해 보세요. 자, 난 이 지점에서 속도는 이렇게 되는 아이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얘는 자, 오른쪽으로만 진행하고 더 이상 위쪽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이 지점에서 이렇게 접벡터를 그었다고 치잖아요. 그럼 얘는 오른쪽으로도 진행을 하고 위쪽으로도 진행하기 때문에 X축 방향으로든 Y축 방향으로 똑같은 변화율이 존재할 거예요. 근데 자,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어떻게 되는 거야? X축 방향으로는 값을 갖지만 위로 가는 Y축 방향으로의 변화, 즉 변화율이 뭐가 되겠구나, 0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 지점이 돼야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거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심화적으로 한번 다뤄보자 이건 거죠. 그러면 아, 그래? 그럼 일단 속도를 생각을 해볼 때 자, 이 아이의 속도는 여기는 자, 10 루트 2 컴마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10t 플러스 10 루트 2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생각을 해볼 때 어떤 의미냐면 이 아이는요 X축 방향으로 변화는 항상 10 루트 2로 일정하게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t값하고 상관이 없이 늘 똑같은 속도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쵸? 옆으로 계속 그냥 한 칸씩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쵸? 근데 Y축 방향으로는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약간의 변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딱 이 지점의 Y 값이 뭐가 되는 순간, 자, 0이 되는 순간, 왜? Y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아야지만 최고 높이가 될 거니까요. 그때의 t 값은 뭐가 된다? 자, 루트 2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그 최고 높이에서의 속력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VT는 구했기 때문에 자, T가 루트일 때의 속력을 구하셔라고 한 거니까 여기에 절대값을 씌우면 얘는 루트 뭐가 되는 거야? 10의 제곱 200 플러스 어차피 Y 증가량은 0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0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될 거다? 10 루트 2예요 라고 처리해 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예요? 실질적으로 이들과의 진짜 좌표평면에서 속도의 의미가 뭘까? 그 다음에 속력의 크기, 즉 속도의 크기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 이거를 되게 잘 다루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요. 자, 문제를 한번 내봤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거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선생님이 항상 매년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기계적으로 문제를 푸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져서 변수를 조금 놓을 줄 몰라요. 그래서 자, 뒤에 보면 문제에서 중단어 연습 문제 한 2문제 정도를 저랑 함께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 저는 바로 문제를 풀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러분은 일단 저랑 잠깐 제가 이 문제 풀어볼까요? 하면 잠깐 스톱을 하세요. 먼저 문제를 풀어보세요. 먼저 충분히 고민하고 난 다음에 다시 플레이 버튼을 누른 다음에 자, 저의 풀이를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약속해 주세요. 먼저 여러분이 푸시고 그 다음에 저의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지금부터 자, 일단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한번 살펴봤다라는 전제하에 이제 제가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페이지는 자, 482번이기 때문에 194쪽이겠네요. 여기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점을 중심으로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 위를 자, 이렇게 움직이고 있대요. 그쵸? 이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를 X, Y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점 P가 2,0을 출발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몇 초? 1초마다 6파이 라디안만큼 움직인대요. 각이. 그쵸? 그랬을 때 점 P의 가속도를 구하세요.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 가속도를 구하려면 일단 해야 될 행동 첫 번째. 나는 P의 위치를 시간에 대한 것으로 표현하셔야 돼요. X 따로 Y 따로 이런 식으로 X는 어떻다, Y는 어떻다 라고 표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 자, 우리가 삼각함수 할 때 이런 적 있죠. 이렇게 잡고 내가 여기를 세타라고 놨다고 치면 여기는 2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i는 2 사인 세타고 여기 i는 2 코사인 세타다라고 처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는 세타 값이 고정되어 있는 거고요. 얘는 세타가 몇 초 6분의 파이 라디안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대충 잡으세요. 한 이쯤에 P라고 두고 얘가 이제 T초만큼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럼 이렇게 잡았을 때 요만큼의 각은
1초에 6분의 파이 라디안만큼 움직이는 거니까 t초가 지나면 6분의 파이 t다 라고 일단 쓰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여기가 반지름이 이고 이렇게 수선의 발을 떨어뜨려서 여기가 x좌표, 여기가 y좌표가 되는 거므로, 그쵸? 자, P의 위치는, 자, x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2의 사인 6분의 파이 t가 되는 거고요. y좌표는 2의 코사인 6분의 파이 t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y를 이렇게 우리가 표현했느냐라고 했다 그러면 선생님 전 이거 표현했어요. 그러면 굉장히 감각이 있는 친구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y를 vt를 구하셔야 되겠죠. 그쵸? 그럼 이걸 미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 6분의 파이 t고 이 i를 한 번 더 미분하는 거니까 6분의 파인 거니까 12였으니까 12가 아니라 3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컴마 2는 마이너스, 그쵸? 사인 6분의 파이 t에 마찬가지 6분의 파이가 있으니까 뭐가 될까요? 3분의 파이 이렇게 될 거예요. 되셨죠? 그 다음에 이번엔 세 번째, 자, 가속도를 구하라는 거니까 한 번 더 미분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코사인은 다시 뭐가 될 거야? 사인의 6분의 파이 t의 마이너스가 될 건데 6분의 파이랑 3분의 파이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36, 18분의 t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 6분의 파이 t가 될 건데 이 i랑 얘랑 곱해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36, 18분의 t의 제곱이다. 이렇게 쓰란 얘기인 거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잘했을 거라 생각해. 미분은 이제 여러분이 잘한다고 믿습니다. 제가 볼 때는 1번의 식을 잘 세웠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세울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t에다가 뭐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6, 여기다 6, 여기다 6. 그러면 사인 파이는 0이죠. 아, 그럼 얘는 일단 0이 되는 거고요. 코사인 0은 1인 거니까 뭐예요? 마이너스 18분의 파이의 제곱이다. 자,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가속도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자,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되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그쵸? 사인 파이가 0.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뭔가 느낌이 세는데 제가 쓴 답하고 좀 다른데요? 마이너스 2. 아, 제가 여기 뒤집어 놨죠? 저는 똥멍청이입니다. 자, 여기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여기가 x좌표랑 y좌표인데 저는 이걸 y라고 두고 이걸 x로 잘못 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바꾸시면 됩니다. 여기를 그대로 여기가 yx 표시를 좀 뒤집어서 했다고 쓸까요? 여기가 y고 x인 거니까 최종적으로 이거 뒤로 이렇게 뒤집어 놓으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489번도 마찬가지로 이 시점에서 스톱 누르시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다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저는 여러분이 충분히 고민을 했다는 전제 하에 자, 한참 고민하고 자, 저랑 이제 풀이를 비교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489번을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점에서 출발하여 나선형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 점 P가 있다. 원점과 P 사이의 거리는 1씩 증가한대. 아, 이 거리인 R은 몇 초 1씩 증가. 그 다음에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도 1씩 증가. 이랬어요. 자, 이랬을 때 T가 3일 때 이렇게 나오긴 했네요. 그랬을 때 가속도를 구하라 나오긴 했기 때문에요. 여기도 뭐 새로운 내용은 없네요.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이 P, 첫 번째 이 P점의 위치를 T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하자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자,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이 아이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자, 내가 만약에 이쯤 여기가 이제 편할 것 같으니까 여기에 P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 이렇게. 여기 P가 있는데요. 여기는 변하는 값이 그래도 여기는 반지름은 안 변했죠. 근데 여기는 이 반지름 값도 T에 따라 변하고요. 이 각도 T에 따라 변한다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원점으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몇 초 1씩 증가하는 거니까 t초가 지나면 얘가 t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변수로 표현하자는 얘기고요. 이 각도 있죠. 자,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룬 이쪽 관계 빙빙빙 돌 때마다 이 각의 크기가 1씩 증가하는 거니까 1초일 때는 1, 2초일 때는 2, 3초일 때는 3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t초일 때는 이 각도 뭐야? t 라디안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얘랑 거의 푸는 풀이법 어떻게 돼요? 유사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P의 위치를 잘 잡았다. 선생님 저도 한 번에 풀었어요. 그럼 진짜 너무 여기다가 쓰셔요. 자랑스럽다. 내가 너무 자랑스럽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근데 자, 여기는 내가 틀렸어. 아직은 처음 배우니까 잘 접근을 못했어. 근데 489번은 왠지 얘랑 비슷할 것 같은 데서 얘를 맞췄다고 치잖아요. 그럼 여기다 쓰시면 돼요. 응용력 대박. 아, 내가 자랑스럽다.
다음에 여기다가는 처음에 모를 수 있지만 배운 걸 갖고서 어떻게 잘 쓸 수 있게 하트 뿅뿅 하시고 응용력 대박. 자기 자신을 칭찬을 해볼까요? 응용력 대박. 이렇게 써봅시다. 오케이? 그런 상태에서 정말 응용력 대박인 친구는 누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그러면 여기 부분은 똑같죠? t, sin t 이렇게 두시면 되고 요만큼의 길이는 t, 코사인 t 이렇게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럼 좌표를 이번에 안 헷갈릴게요. t, 코사인 t, t 뭐가 되는 거야? sin t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이거는 이제 위치인 거예요. 그쵸? 이 아이의 가속도의 크기를 물어봤으니까 두 번째 뭐를 구하셔야 됩니까? 일단 속도 한번 미분하셔야 되겠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걸까요?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냥 그대로 쓰고 빼기 t의 뭐인 거야? sin t.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또 뭐가 될까요?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냥 그대로 쓰고 그쵸? 더하기 그 다음에 t의 뭐가 되는 거야? 코사인 t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 아이를 또 한 번 더 어떻게 하는 거야? 세 번째 또 미분하래요. 자, 여기가 AT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까지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응용력 대박인 걸 전 지금 모르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자, 여러분이 P점의 좌표를 이렇게 뒀다면 여러분 이 미분을 하고 또 이계도함수 구하는 거 정도는 여러분이 잘하고 있어요.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직접 확인을 해보시고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잘 표현을 했다 그러면 스스로를 기특하다. 한 이 정도면 응용력을 잘 갖추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해서 드디어 도함수의 활용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자, 그래프 그리는 걸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그래도 그래프 그리기를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기는 했지만 이 아이는 우리가 킬러 문제에 대항하는 것이지 자 이것만 나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자 오늘까지 해서 도함수의 활용 자 미분을 잘 마무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더 어려운 적분 계산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바이바이.